그림과 같이 중심이 O인 두 개의 원이 있대요. 큰 원에 현 AB와 작은 원의 접점이 C고 AB가 20, CD가 12, CD가 12. CD랑 AO가 작은 원의 교점이 2라 할 때 A의 길이, 이 길이를 구하라네요. 최종적으로는 풀어서 맞은 사람? 네, 어떻게 가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또 8이 아니구나. 이거 맞구나. 이걸로 해도 되는구나. 잠깐만, 이게 3대 4대 5잖아. 3대 4대 5. 4대, 3대 4가 X대 10이다. X의 값은 2분의 15. 저는 이거 2분의 15? 반지름을 구하고 싶어서요. 그것만 하면은 마무리가 될 것 같아서. 여기는 얼마죠? 4대 5인가요? 10대 라젤. 2분의 25? 요만큼. AO의 길이가 요걸로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뭘 한 문제인가요? 결국에는. 현에서 문제가 제일 중심이 되는 게 뭐예요? 현의 길이가 10, 20, 이게 12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에서 현에서부터 접점이니까 수선의 발이 될 거고요. 수선의 발까지 내린 그 길이는 현을 2등분한다 라는 성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도 직각 표시되어 있으니까 현을 2등분한다. 그럼 6이 나올 거고요. 그 10하고 6 가지고 요 두 가지 포인트만 가지고 있어도 나머지 다 채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현의 가장 기본적인 성질. 원의 중심에서부터 현까지 수선의 발을 내리면 그 수선의 발은 현을 2등분한다. 그 2등분점이 된다. 라고 하는 거 이용해서 문제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2분의 25에서 2분의 15를 빼면 되나요? 그럼 다 5 나오나요? 이렇게 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26번. 그림에서 산책로, A, B, 어디야? 뭔데? 그림이 길잖아. 여기. 그림의 산책로 A, B, C, D, E, F. A, B, C, D, E, F는 원 모양의 광장에 접하도록 만든 거고, 산책로 G, H는 원가의 접점 G에서부터 광장을 가로질러 H에 이르도록 만든 길이다. P에서부터, 어디야? P에서 출발하여 이 네 산책로 중 하나를 이용하여 다시 P까지 돌아오는 산책 코스를 만들 때 다음 중 가장 긴 코스의 산책로는 삼각형 P, A, B의 둘레가 PG의 2배죠. 근데 PAB뿐만 아니라 PCD의 둘레도 똑같고요. PEF도 똑같습니다. P를 거쳐 P까지 돌아온다고 하는 건 결국엔 삼각형의 둘레를 얘기하고 이 세 개의 변의 길이가 똑같으니까 남은 거 하나네요. 끝. 라고 하시면 되긴 하지만 여기서 왜 그럼 얘는 무조건 길 수밖에 없죠? 삼각형에서 한 변의 길이는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합보다 작아야 돼요. 바꿔 얘기하면 두 변의 길이의 합은 한 변의 길이보다 반드시
커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GH와 HP를 더한 값은 반드시 PG보다 커야 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PG의 2배인 애들보다 이 질러가는 애가 반드시 더 길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 되겠네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뭔가 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그 중학교 1학년 과정 뭐 이런 거 알고 있는지 이 정도 물어보는 내용이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됐을까요? 150번까지 풀어오라고 얘기했고 130번 때부터 질문을 안 받았는데 질문 못 받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주에 시험 대비 시작하는 학교가 두 학교라고 얘기했었죠. 그 두 분들은 오늘 주말까지는 도형의 이동 관련해서 숙제 진행해 주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 제가 내신 대비 교재 챙겨 드리고 그거 말고 이제 파이널 스텝 교재 계속 좀 진행할 겁니다. 인창 통계 들어가죠. 인창이 삼각비 통계죠. 한강이 삼각비하고 원과 직선까지 들어갈까요? 통계 아니죠. 통계 안 들어가요. 통계 들어가요? 너한테 물어보는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내가 진짜 항상 한강중학교의 그 소식을 근데 저희 선생님 말 들어보면 통계를 먼저 나간다고 듣긴 했어요. 아 그래요? 아니 이건 확실하지 않아요. 네. 그러면은 어디지?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냐? 한강중학교에 저쪽에 있던 한강중학교 애들도 다 관둬가지고. 야, 맞다. 그 한강중학교 생각하니까 윤정이 와서 시험 보고 갔더라? 명단에 있는 것만 봤어. 얼굴 안 봤어. 오늘은 이거 쓸 일이 없겠죠? 없겠죠. 자, 요약 정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상 샌디에서 저번 시간에 그 원과 직선에 대해서, 원의 성질에 대해서 일단 진행이 다 되었고요. 그 다음, 여러분들 프린트에 있는 140페이지 내용, 도형의 이동과 관련해서 가볍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증명과 관련된 내용들은 생략합니다. 저번 시간에 예전에 진행했던 거에 대해서는, 그 증명, 다시 보여드릴 필요가 없지 않을까 싶어서, 요거, 왜 그런지를 기억하면 제일 좋으나, 왜 그런지까지 기억을 하는 게 너무 힘들다라고 하면은 그냥 그거라도, 공식이라도 기억해라 라고 얘기했죠. 어떠한 점, 평행이동, 글씨 꼬라지 보소. 자. 평행이동과 관련돼서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점의 평행이동과 도형의 평행이동은 서로 다르다고 이야기했었어요. 그죠? 점. P의 좌표가 X, Y라면 얘를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한 좌표는 뭐가 된다?
x 플러스 a, y 플러스 b라고 그냥 그 변화되는 만큼 그대로 적어주면 된다라고 했죠. 자, 그런데 요렇게 생겨먹은 애, 뭐 일반적으로 이렇게 식을 주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식으로 나오기도 하죠. f라는 것 자체가 일반적인 식, 그죠? x와 y와 관련된 식은 0, 즉 x와 y와 관련된 방정식이라고 할 때 그 방정식에 대해서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할 때는 어떻게? 네, 부호를 반대로 집어넣어서 대입해야 한다. 있던 그 자리에 얘를 갈아 낀다라고 생각을 해라 라고 이야기했었어요. 뭐 이거 말고는 딱히 더 얘기할 게 없고요. 평행이동은 그냥 이게 끝이에요. 여러분들 평행이동 그 얘기 했었나요? 평행이동 여러분들 처음에 배울 때 언제 배우시죠?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처음 배우시죠. 그러면 대칭이동 같은 경우는 예? 무슨 소리니? 그치. 아니 그게 무슨 소리니? 놀래라. 애초에 평면좌표를 너네는 초등학교 때 배우지 않는단다. 심지어 공구 계정에서도 그거 아세요? 예전에는 공구 계정 때 초등학교 6학년 때 문자화식을 배웠다? 초등학교 6학년 때 XY를 초등학교 6학년 때 배웠었어요. 근데 너네는 XY를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죠?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와, 그러니까 정밀의 반비례가 그래서 원래 초등학교 6학년 과정이었어요. 그랬다가 중학교 1학년 과정으로 올라온 거고요. 대칭이동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대칭과 관련돼서는 당연히 대칭이동이라고 하는 거는 언제 처음 배우시나요? 중학교 1학년 때 좌표 평면 배우면서 바로 나오죠. 먼저 얘는 점이나 도형이나 다를 게 없이 똑같이 진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둘 다 쓸까? 다 쓰자. 어떠한 점 A, B라는 점을 X축 대칭하게 되면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면 뭐가 바뀐다? Y의 부호가, Y좌표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야 된다. 그러면 X축 말고 Y축으로 평행이동하게 되면 반대로 X의 부호가 반대로 바뀐다. 그 다음 또 뭐 있었죠? 원점 대칭. 원점 대칭 이동 같은 경우에는 부호가 둘 다 바뀌고 다음 y는 x라는 애가 되게 중요하다. 이거 실제 수하 한번 배우셔서 아시죠? 이제 저게 왜 중요한지, 제가 왜 강조를 했는지. 얘는 둘이 자리를 서로 바꾼다. 그 다음에 얘는 자주 나오지는 않으나 가끔 뜬금없이 튀어나오는 y는 마이너스 x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할 때에는 부호도 반대로 바꿔준다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도형 같은 경우에는 도형도 또 동일하게 진행을 할 때 내가 도형을 진행할 때에 있어서 그 문자의 식의 부호를 바꾼다라고 할 때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 있잖아요. y라는 값이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3이라는 애를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다 라고 할 때 가끔 정신을 놓으면 이런 실수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거의 그런 사람 못 보긴 했는데 한 30명에 20명 중에 한 명은 가끔 이런 짓을 하더라고요. 선생님이 X부호를 반대로 바꾸랬어요. 아니죠, 이거. X부호를 반대로 바꾸라고 했다는 건 그 X가 들어갈 그 자리에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으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식을 제대로 정리를 하게 되면은 x제곱 플러스 2x 더하기 3이라는 식이 나오는 거지 요런 식에 안 나온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게 되면 마이너스 y y축 대칭 이동하게 되면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원점 대칭 이동하게 되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y는 x 대칭 이동하게 되면 x가 들어갔던 그 자리에 y가 들어갔던 그 자리에 x를 바꿔 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얘기했고요. 다음 뭐 여기는 이렇게 된다 라고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그래서 그냥 대칭 이동은 상관없는데 그 도형을 주어주고 그거를 그러니까 그 도형의 그 평행 이동과 대칭 이동을 섞어서 도형의 이동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어떻게 하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어떤 도형이 어떻게 생겨먹었다 할까요? 이렇게 생겨먹은 애를 다시 요렇게 생긴 애를 x, y는 0이라고 합시다. 이때 그래프 그려보세요. 어떻게 되죠? 순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씩 하라고 했죠. 당황하지 말고 하나씩. 그러면 어떤 거부터 해요? 평행 이동을 먼저 하셔도 되고 대칭 이동을 먼저 하셔도 됩니다. 근데 나는 뭘 먼저 하는 게 덜 헷갈릴 거다라고 얘기할게요. 대칭 이동을 먼저 다 하고 나서 평행 이동을 하는 게 그나마 좀 나을 거다라고 이야기했었을 거예요. 먼저 어떻게 하라고 했죠? x, y는 0이라고 하는 식을 이 모양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어떠한 작업들을 하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먼저 뭐예요? 뭐 할까요? 평행 이동 먼저 해요? 대칭 이동 먼저 해요? 대칭 이동이 나아요? 그래, 그럼 대칭 이동을 먼저 하고 가봅시다. 대칭 이동을 할 때 y는 x, 그러니까 여기서 y, x는 0으로 바꾸는 게 먼저. 그 다음 y, 마이너스 x로 바꾸고 그 다음 y, 1 마이너스 x로 바꾸시면 되죠. 이렇게 바꾸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 뭘 하고? y는 x 대칭을 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요. x좌표, x보호가 반대로 바뀐 겁니다. 여기서 뒤에 있는 애가 y 자리가 아니라 자리를 바꾼 순간 얘는 이미 x예요. x의 보호를 반대로 바꿨으니까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얘는 그럼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입니까? 1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가 되죠. 왜요? 마이너스로 묶었을 때 x 마이너스 1이니까요. 그래서 x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에 대칭 이동하게 되면은 이런 모양. 그 다음에 y축에 대해 넘기니까 이쪽으로 가서 x축 방향으로 1만큼 더 했으니까 이런 모양이 되겠네요. 그죠? 그럼 이거 말고 뭘 먼저 하든지 상관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최종적으로 모양만 맞추면 된다고. 평행이동 먼저 하실래요? 심지어 평행이동 말고요. 이거 y축 대칭 먼저 하셔도 돼요. y축 대칭이 아니라 그건 x축 대칭이겠지만. 그럼 이것도 경우를 또 나눠볼까요? 만약에 평행이동 먼저 하게 되면 이번엔 뭐에 대하여 평행이동해야 돼요? 어떤 식이 돼야 됩니까? 문자만 자리를 바꾸는 거지 뒤에 딸려있는 숫자까지 바뀐다고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해야 되냐? 만약에 할 거면은 x, y 더하기 1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y, x 더하기 1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y, 마이너스 x 더하기 1로 바꾸시면 되죠. 이게 뭐예요?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그 다음에 여기 y는 x에 대하여. 그 다음에 여기는 y축 대칭. 그죠? 그럼 또 다른 방법도 가능하다고 얘기했어요.
다양하게 여러 가지들 다 할 수 있습니다. 결국엔 최종적으로 내가 작업을 할 때, 어떤 대칭을 할 때 어떻게 숫자들이, 문자들이 어떤 식으로 바뀌느냐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만약에 이제 간단하게 뭐라 해야 돼? 최종적으로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린다면, 만약에 애초에 식 자체가 x-a, y-b라고 는 0이라고 되어 있으면 얘를 딴 색으로 가자. 최종적으로 업그레이드 하나만 더 할게요. 어떠한 식이 있는데 그 식이 x-a, y-b는 0이라는 형태가 되어 있어요. 이 상태 그대로 x축 대칭하게 되면 뭐가 나와요? x-a, y-b가 됩니다. 네, y 문자만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요. 이 덩어리 통째로 바뀌는 게 절대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거 y축 대칭 이동하게 되면 뭐가 바뀐다고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a, y 마이너스 b 형태가 되겠죠. 그죠? 그럼 원점 대칭 이동하게 되면 뭐가 되고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y 마이너스 b 형태로 그냥 그대로 뒤에 붙은 애는 자리를 옮기지 않아요. 그럼 마지막 y는 x 대칭 이동하게 되면 그럼 뭐가 바뀌어요? y-a, y, x-b 형태로 뭐 역시나 마찬가지로 문자만 자리를 바꾸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문자만의 위치를 바꿔 주시는 문제가 되는 거지, 그거를 이 덩어리를 통째로 다 바리바리 싸들고 움직이지 않아요. 야, 니네 둘이 자리 바꿔봐 라고 하면은 아이씨, 지금 다 챙겨가지고 이렇게 가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자리만 쏙 바꿔요. 아시겠죠? 그렇게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방금 전에 나온 그 문제에서 도형의 그래프가 주어진 그 식을 직접 평행이동 혹은 대칭이동 하는 과정 자체를 조금 더 직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평행이동과 기본적인 필수적인 직선과 원점에 대한 대칭이동이죠. 그럼 그거 말고 점대칭과 선대칭이 있었죠. 점대칭과 선대칭에 대하여. 점대칭 이동 같은 경우에는 뭘 기억해라? 어떠한 점, 정점 A, B에 대하여 X, Y를 대칭 이동하면 점대칭 도형이라고 하는 거에서 나오는 성질 그대로 사용하시면 된다고 얘기했어요. 점대칭 도형의 성질이 뭐였죠? 그 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애는, 그죠? 그 대칭의 중심까지의 거리가 서로 같다. 바꿔 얘기하면 두 점의 중점이다. 그러면 이 점을 대칭 이동하게 되는 그 점의 좌표를 내가 만약에 P, Q라 한다라고 하면 뭐가 된다고요? P 더하기 X 더하기 P를 해서 2로 나눈 그 값이 A. 그리고 Y 더하기 Q를 해서 2로 나눈 그 값이 B가 된다고요. 여기서 이제 나오게 되는 게 뭐라고? 뭐랑 똑같다? A 마이너스 X, 2B 마이너스 Y가 된다 라고 공식이 나와 있나요? 직선, 그 식에 대한 대칭 이동도 아까 지금 대칭 이동 여기다 가운데다 써드렸다시피 식에 대한 식이 주어진 대칭 이동이던 아니면은 그 점을 대칭 이동하는 거든 상관없어요. 규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평행 이동을 할 때만 규칙이 달라지고 나머지는 계속 같은 규칙 가져갑니다. 그럼 선대칭 도형이라고 하는 거의 가장 특징이 뭐라고 했었죠?
대응 점을 연결하면 연결한 선분을 누가 대칭 축이 수직 이등분한다. 그래서 여기서 사용할 성질은 수직 이등분 두 개 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수직이다라고 하는 거는 뭘 이용하고? 여러분들 수직이다라고 하는 거의 성질 네. m-가 마이너스 1이다. 이등분 그러면은 그 직선, 그 선 위에 누가 있다? 중점이 존재한다 라고 집어넣어서 식을 바꾸라고 얘기했죠. 그렇게 따로따로 기억하시면 도형의 이동 자체가 마무리가 됩니다. 여기 몇 번까지 있나요? 74번까지요. 그러면은 내 시간도 시간도 있겠다. 우리 그것부터 한번 141페이지부터 한번 필요한 것들 한번 걸러볼게요. 자, 141페이지에 있는 유형 1번 점의 평행이동과 관련해서 뭐 딱히 설명할 게 없고요. 점의 평행이동의 활용.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평행이동의 활용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 이런 식으로 문제에서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지를 잘 확인하세요. 자, 어떤 F라는 규칙이 있는데 이 규칙은 X, Y라는 애를 뭐로 바꾼다? X 더하기 2, Y 빼기 3으로 바꾼다. 이게 무슨 말이야? 이건 뭐 하는 규칙이야?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함수라는 걸 배웠을 때 표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어떤 함수는 이 좌표를 집어넣으면 뿅 하고 바뀌어 나와 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2만큼.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가 되죠. 그럼 여기서 어떠한 규칙이 있는데 그 규칙은 얘를 이렇게 바꾼대. 그럼 이 규칙이라는 게 무슨 뜻이야? 평행이동인데 X축 방향으로 이만큼 Y축 방향으로 그럼 위에랑 아래랑 서로 어떤 거야? 같은 규칙이죠? 같은 규칙이에요. 이거 서로 같은 규칙이잖아요. 이 두 개 다 X축 방향으로 이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한 규칙이거든? 근데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평행이동이라고 하는 그 규칙 자체가 점에 대해서 적용할 때랑 식에 대하여 적용할 때랑 모양이 다르다고. 다르게 들어간다고. 그럼 문제에서도 이런 식으로 형태를 일부러 틀어서 주는 거예요. 헷갈리라고. 일부러 헷갈리라고 이런 식으로 주는 경우도 실제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6번 대표 문제 같은 경우에는 평행이동에 의하여 딱 보이세요. 그죠? 아? 없냐? 아하. 나 아직 남아있나, 그게? 답지 말고. 아직 있다. 아, 개념만 챙겨왔구나. 그 6번 문제에서 무슨 규칙이 된다고요?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6만큼 평행이동한다. 라는 규칙이 들어간다 라는 뜻이 되겠죠. 그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그 도형의 평행이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선, 도형 같은 경우는 직선, 원, 그리고 뭐 포물선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내가 전에
이야기했던 것 같긴 한데 식에서 평행이동하는 게 복잡스럽냐 점에서 평행이동하는 게 복잡스럽냐. 그러니까 내가 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최소한의 생긴 거를 가지고 그대로 가지고 옮기는 게 제일 간단하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원에 데이터만 남긴다고요. 식을 남기는 게 아니라 뭘 남겨서 지금 예를 들어 16번 같은 경우엔 16번 같은 경우 원에 대한 평행이동할 때는 뭘 하는 게 이거 그냥 하셔도 돼요. 사실 16번 같은 경우에는 x 플러스 3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4의 제곱이 25 1이네요. 얘를 그대로 평행이동하면 돼요. 즉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하면 원점으로 가나요? 그쵸? 여기서 이게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냐면 이걸 만약에 식에서 생각을 하시면 이렇게 쓰셔야 돼요. x에서 얼마만큼 a만큼 평행이동했고요. y에서 얼마만큼 b만큼 평행이동했습니다. 그게 원점이 된다. 즉 이 뒤에 있는 값이 얼마가 된다? 0. 그러면 a는 얼마? 3. b는 얼마? 마이너스 4.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기는 하는데요. 그러지 말고 어떻게 바꾸라 그랬죠? 정보만 남긴다고 했죠. 즉 원의 중심 좌표가 마이너스 3,4이고 반지름이 1짜리인 원의 중심을 얼마로 바꾸고 싶은 거야? 원점으로 바꾸고 싶은 거야. 그러기 위해서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3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좀 더 직관적으로 보실 수 있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보가 그러니까 정보화 시켜서 데이터만 가지고서 이동하는 게 훨씬 더 그 점을 가지고 이동하는 게 훨씬 간단하기 때문에 이걸 제가 추천드렸었어요. 근데 물론 여러분들 성향입니다. 하셔도 돼요. 말리지 않겠습니다. 뭐 사람마다 선호하는 게 다르니까. 예. 그 다음에 뭐 17, 18, 19번 같은 경우도 19번 문제가 그 문제예요. 제가 여기 오른쪽에서 헷갈리지 마라 라고 했던 그 문제요. 아시겠죠? 그 xy가 x 플러스 2, y 마이너스 5는 0 이런 형태로 변형이 들어간다라고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예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물선 같은 경우도 그래서 그 뒤에 있는 포물선 같은 경우도 동일한 방법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어디냐? 그래서 포물선 자체를 그냥 포물선을 통째로 보셔도 되지만 애초에 포물선의 정보를 나타낼 수 있는 표준형으로 바꿔주셔서 21번 같은 경우에 21번 같은 경우에 일단 정보를 나타낼 수 있는 표준형으로 바꾸는 것부터 시작을 해주시고요. 얘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 방향으로 5만큼 평행이동한 포물선의 꼭지점의 좌표를 a, b라고 할 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라. 자, 그럼 얘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냥 식에다 대입하셔도 돼요. 심지어 이거 안 바꾸고 쓰셔도 돼요. 사실은 그지 같아질 뿐이지만 y 제곱이 뭐야? y는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4라는 애를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1만큼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2 곱하기 x 플러스 1 마이너스 4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y축 방향으로 5만큼 y 마이너스 5 돼요.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그럼 이걸 선택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조금 있지 않을까?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
y축 방향으로 5만큼. 이렇게는 가능하겠죠. 근데 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제가 방금 전에 원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뭐로 바꾸면, 어차피 포물선의 꼭지점 물어보는 문제면 미리 꼭지점의 좌표를 구한 다음에 그 좌표를 어떻게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 방향으로 5만큼 평행 이동해버리면 간단하게 나올 수도 있다고요. 노란색 방법, 빨간색 방법, 하얀색 방법,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걸로 골라가시면 되겠습니다. 편한 걸로 가세요. 익숙한 걸로 하셔도 됩니다. 나중에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이 방법들을 다 알고 계시다가 필요한 것들을 써먹거나 아니면은 그 원일 때, 또 포물선일 때 이런 특정시켜서 그거를 다른 패턴으로 외우는 거를 내신 대비 때는 진행을 하겠지만 지금은 어차피 내신 대비라기보다는 선행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유형 6번 도형의 평행이동의 활용 넘어가 있습니다. 대칭이동 쭉쭉 가죠. 직선을 대칭이동, 원일 대칭이동, 포물선 대칭이동, 대칭이동의 활용, 네, 뭐 그냥 쭉쭉쭉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50번, 예, 이거는 예, 대칭이동 같은 경우는 크게 특이할 만한 게 없어서 부호만 잘 바꿔주시고 위치만 잘 바꿔주면 되는 문제들이라 그거 예, 하시는 거 연습 통해서 충분히 예, 커버 가능할 겁니다. 짠. 제가 좀 서둘러서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그냥 간단하게 요약해서 필요한 것들만 얘기하고 문제 풀 시간 한 20분이라도 조금 드릴까 해요. 여기서 20분이 집에 가서 40분이랑 비슷하잖아요. 아니야? 보통 그러던데. 난 그랬는데. 학원에서 1시간 동안 문제 풀만한 거 집에서 굴러다니면 한 3시간 걸리던데. 나 집에서 그러니까 집에서 공부하려고 하면은 뉴스가 그렇게 재밌어요.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진짜 우리 어머니가, 대장님이거든요. 보통 이제 아버지가 대장님이신 가정이 있고, 어머니가 대장님이신 가정이 있는데, 우리 집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어머니 말을 다 들어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대장이거든요. 근데 어릴 때부터 우리 어머니의 루틴이 뭐였냐? 우리 어머니 초등학교 선생님이셨는데 뉴스를 그렇게 좋아해요. 뉴스를 어느 정도로 좋아하냐면 요새는 여러분들이 이제 IPTV에 익숙해져가지고 공중파를 잘 안 보시니까 모르시겠지만 우리 때까지만 해도 그 접시 시절이었거든요. 심지어 어릴 땐 접시도 없었어요. 접시가 케이블, 스카이 라이프 뭐 그런 거. 근데 그 접시도 없었어요. 그러면은 뭐가 있었냐? SBS, KBS, KBS 1, MBC, 그 다음에 뭐냐? EBS. 하나 더 있는데? AFKN인가? 미군에서 방영하는 영어 방송. 이렇게 나왔었어요, 보통. 그러면은, 어느 정도냐면, 어머니가 퇴근을 하셔. 5시 반쯤 집에 5시 반에서 6시쯤 집에 도착을 해. 그러면은, 6시 뉴스를 봐. 6시 뉴스를 봐요. 그러고서 한 30분 동안 시간이 생기잖아? 그럼 그동안에 뭔가를 딴 걸 하다가, 7시가 되면 7시 뉴스를 봐요. 7시 반까지 뉴스를 본 다음에 딴 거를 하다가 8시 뉴스를 봐요. 8시 뉴스는 여기도 있구나. 그러고 있다가 9시 뉴스를 봐요. 그러고서 10시부터 한 11시까지 뭘 하고 나면 11시 뉴스를 봐요. 그 다음에 12시 뉴스를 보시면서 주무세요. 미쳐버리겠어요. 대체 같은 뉴스를 왜 똑같은 내용을 계속 보고 있는지. 그래서 왜 계속 봐? 그랬더니 그냥 보는 거래. 근데 우리 아버지는 드라마를 좋아하세요. 그래서 드라마를 이제 요 사이사이에 7시에서 8시 사이에 이제 드라마를 하거든요. 또 9시, 10시에서 11시 사이에 드라마를 해요. 여기 드라마 하는 시간이 있어요. 드라마를 틀어놓고 있으면
어머니가 짜증을 내. 뭐 그런 걸 봐. 생산적이지 않게 막 그러면서 막 꽁시렁꽁시렁 뭐라 하셔. 그럼 아버지가 삐져. 조용히 들어가. 그럼 어느 순간부터는 야근하느라 잘 안 들어오시긴 하셔. 어느 순간, 그러고 이제 나이가 좀 많이 지나고 나서는 이게 컴퓨터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으니까 이제 핸드폰으로 보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우리 집은 이랬어요. 그러면 그 전에는 뭐 하냐? 우리 어머니가 초등학교 선생님이라 했잖아요. 그럼 초등학교 이제 방학이 있잖아요. 방학을 하면 일과가 뭐야? 6시 전까지는 뉴스를 거의 안 하잖아. TV를 안 틀어. 뭐해? 라디오 들어요. 진짜 되게 재미없을 것 같지 않냐? 5시 30분에 눈을 뜨셔서 쌀 같은 걸 안 치고 다시 주무시거든요. 잠깐. 그럼 5시 30분에 일어나서 라디오를 트세요. 그럼 이제 6시에 혹시 여러분들은 아무도 모르시겠지만 그 라디오도 KBS, MBC 막 이런 게 있다? 그러면 6시에 영어 방송을 해줘요. 굿모닝 팝스 뭐 이런 걸 해요. 그 다음에 7시부터 막 7시 타임, 9시 타임, 11시 거, 12시 거, 2시 거, 4시 거까지 다 듣고, 그러고서 이제 4시에 이제 다른 걸로 바꿔서 여기서 4시 거, 그냥 가끔 이제 뉴스 안 틀고 라디오만 들으시면 이제 6시부터 6시, 8시, 뭐 10시 막 TV 틀면 어머니가 겁나 뭐라 해요. 그래서 전 PC방으로 갔습니다. 이 얘기 왜 했지? 갑자기 얘기를 하고 싶었나 봐요. 얘기를 왜 했죠? 미안해요. 빨리 끝낼게요. 유형 12번에 점과 도형의 평행이동과 대칭이동 부분보다 그거는 이제 그 순서대로 진행을 하시면 되니까 상관이 없는데 유형 13번 같은 그래프 모양 확인할 때 제가 아까 기억하라고 했던 거 뒤에 딸린 숫자들은 절대 같이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에 만약에 얘를 뒤에 4를 붙인 다음에 이동을 하게 되면 반드시 틀려요. 그죠? 그거를 조심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럼 쭉쭉쭉 넘어가서요. 61번. 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원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라고 하면 이건 어떻게 보는 게 가장 편할까요? 그 공식에다가 집어넣으셔도 돼요. 61번 문제가 지금 x제곱 더하기 y제곱 그 마이너스 8x 더하기 12는 0이라고 되어 있는 식을 1, 마이너스 3에 대하여 대칭 이동할 때 이거 대칭 이동할 때 어떻게 한다고 했었냐면 방금 전에 했던 얘기인데 여기 식으로 쓸게요. 식을 A, B에 대하여 점대칭 이동하게 되면 점에 대한 대칭 이동을 하거나 도형에 대한 식에다 대입을 할 때나 상관없이 이 규칙이 성립하긴 합니다. 그래서 2-x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6-y제곱 마이너스 8 곱하기 2-x 라고 하셔도 돼요. 더러워요. 그러면 그 더러운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한 번 꺾어. 그럼 x-4의 제곱 더하기 y제곱이 4니까 얘를 2 빼기 x-4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6 마이너스 y의 제곱이 4다라고 꺾어도 돼. 지금 뭘 한 거예요? x가 들어갔던 그 자리에 2a 마이너스 x를 집어넣은 거죠. y가 들어갈 그 자리에 2b 마이너스 y를 대입한 거죠. 또 한 번 더 꺾어. 뭘 하면 좋아? 차라리 4,0이라는 점을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일 때, 원의 중심이 4,0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2일 때 얘를 어느 쪽? x축 방향으로 1, 마이너스 3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게 되면 뭐니?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 빼기 0이니까 이거 반지름은 변하지 않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이라는 중심좌표와 반지름이 2라는 값을 가지게 될 거고 얘를 최종적으로 다시 살려주게 되면 x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6의 제곱이 4라는 값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것도 정리해보면 똑같이 나오죠. 이 식들을 다 정리해보면 다 동일한 식들이 나옵니다. 그냥 집어넣어도 되지만 너무 복잡해. 그래서 최소한 표준형으로라도 바꾸고 집어넣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왕이면 간단하게 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는 게 점을 가지고 사람을 이동할 때 내가 말하잖아. 예를 들어 내가 경모를 움직이려고 하는데 내가 경모를 둥가둥가 해가지고 요렇게 공주님 안기로 움직이는 것보다는 그냥 멱살 이렇게 머리끄댕이 잡고 이렇게 움직이면 훨씬 더 편하게 움직일 수 있잖아요. 비유가 좀 이상한가? 자, 어쨌든 그렇게 그러니까 전체를 들고 움직이는 것보다는 하나만 움직일 수 있으면 그게 더 간단하고 쉽게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추천드리는 거다라고 요 세 번째 방법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에 대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건 뭐라고? 수직, 이등분. 그럼 수직이라는 점과 중점이라는 점 을 동시에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뜻이죠. 그럼 65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마이너스 3,7과 5,3이라는 점이 y는 ax 플러스 b라는 직선에 대하여 대칭이다. 수직, 이등분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럼 첫 번째 요 점, 중점 m좌표가 몇 콤마 몇이고 1,5가 되고 두 번째 이거 기울기가 뭐니까 5 더하기 3분의 3 마이너스 7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되죠. 그러니까 따라서 a는 얼마 된다? 2가 되는구나 라고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쵸. 그래서 y는 EX, 요거 이용해서 그대로 y는 EX 더하기 B라는 값에다가 1,5 대입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선대칭 도형에서 기억해야 되는 거는 항상 수직, 이등분 한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크게 16번에 있는 마지막 유형. 여러분, 이것도 내가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실란가 모르겠네요. 선분의 합의 최소값은 반드시 AB의 길이보다는 크거나 같을 거야. 그러면 PA 제곱 더하기 PB 제곱은 의 최소값을 구할 때는 뭐 해? 이거는 2차 함수 최대 최소로 풀어요. 두 가지가 더 있긴 하거든요. 뭐냐면, PA-PB가 일정할 때,
또는 PA제곱 더하기 PB제곱의 최소값 또는 최대값. 근데 이거는 기하입니다. 기하 내용이에요. 이거 쌍곡선이고요. 두 절대값, 요거 차가 일정한 거는 이거 쌍곡선이라고 나와요. 그런 게 있어요. 쌍곡선이 뭐예요? 그런 게 있어요. 검색해 보시면 되고요. 그럼 PA 이런 것도 이제 구하시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만 적어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때는 이 정도 2개 정도는 기억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이걸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저 반드시 그 어느 뭐라고 돼 있냐? 70번처럼 오른쪽 그림과 같이 두 점 과 Y축 위를 움직이는 점, X축 위를 움직이는 점, 그 어떠한 직선 위에 있는 점을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경우는 어떻게 풀라고 얘기했죠? 그 직선에 대하여 대칭이동해서 좌표를 생각하라고 얘기했죠. 네. 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뭐니까? 선분이니까. 근데 그 선분에서는 뭘 용납하지 않아? 꺾인 건 선분이라 하지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줘야 돼? 펴줘야죠. 펴주기 위해서 대칭 이동을 꼭 해줘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70번 같은 경우는 몇 콤마 몇과 몇 콤마 몇으로 봐요? 마이너스 3,6이랑 5 콤마 마이너스 2라는 좌표로 생각을 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죠. 예. 4번 중에 위를 움직이는 점과 X축 위를 움직이는 표. 저것도 네. 다 똑같네요. 결이 다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시간 15분 정도 남았고요. 오늘 숙제는 사실 뭐 문제를 조금 같이 풀어보려고 했으나 너무 뭐랄까 같이 풀 정도까지의 난이도는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일단 쭉 한번 이렇게 언급만 하고 넘어갑니다. 크게 몇 가지 문제만 풀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앞에 있는 30번대에서 40번대 문제까지는 시간이 그렇게까지 오래 걸리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되고요. 뒤에 있는 거는 시간이 조금 걸릴 거라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그 수직 이등분 그거 하나하나 구해갖고 구하는 식이 좀 더러워지니까. 해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내용 무엇? 센비 도형의 이동 까지 진행해 주시고 파이널 스텝은 그럼 파이널 스텝, 야, 니네 좀 그거 확실하게 알아와야 되는데, 그럼 지금 우리 원과 직선 하는 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거든? 150번부터. 야, 20문제만 주려고 했더니 딱 5개만 더 하면 원과 직선이 끝나. 175번까지 푸시면 딱 이해해요. 그럼 만약에 통계 들어가시는 분들 있으면 이제 원주각 내려놓고 통계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너도 그래서 확실하게 이게 원과 직선 끝까지 문제 풀어오는 겁니다. 근데 이제 25문제인데 파이널 문제라서 25문제가 25문제로 안 느껴지긴 할 텐데 얘를 빨리 하세요. 그러면 혹시 차에서 멀미 잘 안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집에 가는 동안 한 30문제 풀어 제껴요. 난 차에서 멀미해가지고 혹시나 해서 여러분들께 뭐 크게 아무도 안 오겠지만 여러분들께 공지사항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아까 또 얘기했습니다. 12시부터 그 4시까지 제가 학원에 있을 예정이라고 얘기했고요. 강의실이 결정이 돼서 안내 드립니다. 308호예요.
그래서 12시부터 4시 사이에 질문하실 게 좀 많아서 오시거나 아니면은 뭔가 뭐 질문을 하실 게 있거나 아니면은 뭔가 네, 뭐 그런 뭔가 할 게 있으면 그냥 오셔서 하셔도 괜찮습니다. 뭐 넌 오는 게 일이니까 못 오실 것 같긴 하지만요. 촬영 끊고요.